네, 안녕하세요. 성경 변호사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을 떠올릴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태생인 벨은 1870년 캐나다로 이민을 간 후 1872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을 하고요. 1873년에는 보스턴 대학에서 음성생리학 교수로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청각 장애인들에게 말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은 1874년 그의 첫 번째 전신, 텔레그래프를 통한 음성소통 장치를 발명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1876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오전에 벨은 대리인을 통하여 이 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시간 후 엘리샤 그레이라는 사람이 벨과 정확히 같은 목적의 음성소통 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동일한 특허 출원이 같은 날 접수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서로 다른 발명가는 서로의 발명품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그레이는 벨이 특허 출원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둘러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날로부터 불과 150여 년 전인 1870년대 중반 이 전신 텔레그래피는 비로소 세계적으로 대중화된 통신 방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전신은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적었고 전신이라는 방식에 익숙해야 소통이 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정보의 트래픽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회선들이 설치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지역에서는 이 늘어난 통신량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미국 최대의 전신회사였던 웨스턴 유니언은 최초로 단일 회선을 통해 복수의 통신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이른바 멀티플렉스 전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에게는 무려 100만 달러의 상금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당시에 벨과 그레이는 모두 이 과제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둘은 매우 유사한 해결책을 발견하면서 이를 음성통신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벨은 새로운 컨셉의 음성 전신, 이 보컬 텔레그래피에 집중한 반면 그레이는 음성 전신 방식이 기술적으로는 훌륭할진 몰라도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적다고 판단을 하고 기존의 전신 방식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레이는 기존의 전신 산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이 통신 시스템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새로운 유형의 통신 시스템의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레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벨은 특허를 등록한 해인 1876년 말 자신의 음성 전신 특허를 판매하고자 웨스턴 유니언에 이 특허 구매 의사를 확인을 했었고요. 당시에 웨스턴 유니언의 반응 역시 벨의 특허 기술을 과학적으로는 훌륭하나 미래가 불투명한 장난감 정도로 여겼으며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듬해인 1877년 벨은 자신이 직접 통신회사를 설립하게 되고요. 이 회사는 오늘날 미국의 최대 통신 사업자 중 하나인 AT&T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벨이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은 최근까지도 이루어진 논쟁거리였습니다. 물론 벨이 전화기로 최초의 특허를 받은 것은 맞지만 전화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초로 생각해낸 발명가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 이민자인 안토니오 메우치는 벨보다도 무려 25년이나 앞선 1849년 말하는 전신기 또는 전화기의 디자인을 최초로 개발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는 1871년 그의 말하는 전신기에 대해서 임시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특허 등록 비용 250불, 현재 가치 기준으로 약 5,500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정식 특허 출원을 하지 못하고요. 임시 특허만 갱신을 하던 중 1874년 그마저도 갱신 비용 10불, 현재 가치로 약 236불 정도를 마련하지 못해서 특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전화기의 역사는 최초의 발명가가 아닌 최초의 특허 출원인인 벨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로부터 약 20년 전, 2002년 6월 11일 마침내 이제 미국
하원에서는 메우치의 전화기 발명에 대한 공헌과 업적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메우치는 벨의 특허 출원보다도 약 16년이 앞선 1860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방 안에만 갇혀 지내던 아내와 그의 집 1층 실험실에서 전화통신을 성공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먼저 무언가를 발명하였더라도 이를 특허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미 공개된 해당 기술에 대해서 발명가로서의 권리를 가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메우치에게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만 있었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알고 지나간 역사 속에도 위와 같은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숨어 있으며 똑같이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였더라도 한순간의 신속한 판단과 선택으로 누군가는 세상의 빛을 보고 이름을 알리지만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역사 뒤편으로 잊혀질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